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세상에 영어보다 더 쉬운 언어는 없다는 제목으로 국제화 시대에 영어 습득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언어가 된 영어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정확하게는 노르망디 공국의 영원국 정복 후에 프랑스어가 200년 이상 영국의 공식 언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식민지 기간은 1066년부터 1272년, 그러니까 206년이라는 긴 세월입니다. 식민지 언어로 전락한 내용을 담은 어느 작품 속 영어 이야기입니다. 아이반 호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프랑스어가 영국의 공식 언어가 되었다. 단지 시골 출신 하층민들만 영어로 말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0년 이상 지적 수준이 가장 낮은 그리고 교육적 배경이 거의 없는 하층민들이 영어를 사용함으로써 영어가 세계에서 가장 단순화되고 쉬운 언어로 변화했습니다. 1066년 그 정도의 시대에는 영어가 가장 어려운 언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6년이 지난 1272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영어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언어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민지 언어에 대한 프랑스인의 인식 변화입니다. 영어가 가장 쉬운 언어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가장 쉬운 언어, 영어에 대한 프랑스 국민의 국민적 사용 욕구가 점점 증대되면서 또한 식민지 언어 사용에 대한 수치감을 많이 느낀 프랑스 정부의 국가적인 반대가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급기야 1975년에는 외고 사용자 처벌법을 제정해서 프랑스 단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그러니까 영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처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래어를 프랑스어로 정리를 하면서 특히 영어 중에 대표적으로 컴퓨터라고 하면은 전 세계 국가들이 그대로 쓰는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혼이 났대라는 독특한 단어로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영어를 못하는 나라라는 것을 프랑스인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시락 대통령은 2006년 EU 회의에서 프랑스 경제인이 영어로 발표하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2007년 레바논 재건 지원 국제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이 사용 언어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을 크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영어를 제일 싫어하는 프랑스 시락 대통령이 파리라는 곳에서 그 회의를 주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당시 반기문 총장께서도 프랑스어를 사용했고 EU 집행위원장도 프랑스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라이스만 자국 언어인 영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식민지 언어, 즉 영어에 대한 프랑스 대통령의 의식이 변했습니다. 같은 대통령의 의식이 변한 건 아닙니다. 2007년 하반기에 프랑스 대통령으로 취임한 사르코지는 2008년에 국제회의에서 프랑스어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프랑스 일간지인 르피가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7년 당시 여론조사에서 조사 대상 프랑스인의 81%가 영어 교육 강화에 찬성했습니다. 저도 프랑스 변화 덕분에 파리 대학에서 프랑스어가 아닌 영어로 우리나라 입법 절차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으로부터 교육부 장관에 임명된 프랑스 교육부 장관이 프랑스 젊은이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 것은 장애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영어 교육을 크게 강화하겠다고 했고 중고생에게는 방학 중에 무료 영어 강좌를 제공했습니다. 이처럼 식민지 언어였던 영어에 대한 프랑스의 교육 제도가 크게 변화했습니다. 가장 쉬운 언어라는 결론에 대한 주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영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쉽다고. 영어는 절대적으로 쉬운 언어는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어려운 언어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른 유럽 언어와 비교를 했을 때는 가장 쉬운 언어임에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교 대상 언어는 프랑스,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등 세계 주요 외국어입니다. 이 언어들은 제가 직접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정확하게 비교할 수도 있었습니다. 비교 대상 요소는 문자, 발음, 문장 구조, 동사 변화, 성수, 격에 따른 관사, 형용사, 명사 변화입니다. 러시아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유럽 언어의 기초 문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 문법이라고 하면은 입문과 초급 수준 학습 단계에서도 피할 수 없는 문법입니다. 동사 변화입니다. 저는 러시아 공부를 하면서 동사 변화를 통해서 역시 러시아어가 영어보다는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예감을 했고 그 예감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러시아어로 즈나치라고 합니다. 나는 안다라고 하면 야 즈나유, 너는 안다, 뜨이 즈나예시, 그는 안다, 온 즈나예트, 그녀는 안다, 아나 즈나예트, 우리는 안다, 모이 즈나옘, 당신은 안다, 보이 즈나예지, 그들은 안다, 아니 즈나유트, 다 변화합니다. 그런데 영어에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알다는 know입니다. 그런데 그는 안다, he knows, 그녀는 안다, she knows, 두 개만 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러시아어 동사 변화는 복잡합니다. 과거 시제 변화도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러시아어 동사의 과거 시제 변화는 영어와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다 하면 어떤 방향을 설정해 놓고 교통수단을 활용해서 갈 때 예하츠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성이 갔다라고 하면 예할, 여성이 갔다라고 하면 예할라, 중성이 갔다 하면 예할라인데 철자가 또 다릅니다. 두 사람 이상이 갔다라고 하면 예할립니다. 그런데 영어는 다 같이 그냥 went 하나로 쓰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명사성 구분이 엄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의 명사와는 다릅니다. 고양이, 남성, 꽃, 학교, 여성, 시콜라, 얼굴, 중성, 리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형용사 성구분도 엄격합니다. 아름다운 하면 남성 형용사, 그러니까 남성을 꾸며주는 형용사는 크라시브이, 여성 명사를 꾸며주는 여성 형용사는 크라시바야, 중성 명사를 꾸며주는 중성 형용사는 크라시바에 이렇게 됩니다. 새로운 이란 뜻도 남성, 여성, 중성 다 다릅니다. 노보이, 노바야, 노바에 이렇게 됩니다. 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볼쇼이 발레단에서 여러분들이 볼쇼이라는 뜻은 크다는 뜻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볼쇼이란 이 단어가 형용사가 여성,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변할 때는 발쇼이, 발샤야, 발쇼에 이렇게 변합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것을 무시하고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형용사, 명사의 성일치가 엄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성 형용사는 남성 명사만 꾸며줄 수 있고 남성 명사는 남성 형용사로부터만 꾸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고양이, 크라시브의 꽃. 여성 형용사 마찬가지로 여성 명사만 꾸며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 노바야 시콜라. 중성 형용사 또한 중성 명사만 꾸며질 수 있고 중성 명사는 중성 형용사로부터만 꾸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얼굴, 발시오의 냈죠. 이렇게 됩니다. 복잡한 관사 형용사 변화로 유명한 독일어 기초 문법입니다. 이 또한 기초 문법이기 때문에 독일어를 공부할 때 입문과 초급 수준 학습 단계에서도 피할 수 없는 문법입니다. 부정관사입니다. 하나의 이렇게 하면 영어에서는 어입니다. 모음 앞에 부정관사가 붙으면 언이 됩니다만 이걸 두 가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죠. 제가 그래도 두 가지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부정관사가 12개나 됩니다. I인이 대표입니다. 소유관사, 대표로 나의 하면 영어에서는 하나입니다. 독일에서는 mine을 포함해서 16개나 됩니다. 정관사, 크라는 거. 영어에서는 하나입니다. 독일에서는 16개입니다. 부정관사의 변화표를 보고 계십니다. 명사의 성이나 격에 따라서 독일어의 부정관사는 12가지로 변합니다. 1, 2, 3, 4격 남성, 여성, 중성이 있습니다. 독일어 소유관사의 변화입니다. 독일어 소유관사 중에 대표로 나의에 대한 성수격에 따른 변화표를 보고 있습니다. 1, 2, 3, 4격 남성, 여성, 중성, 복수입니다. 16가지입니다. 정관사 변화입니다. 명사의 성, 수, 격에 따른 독일어 정관사 변화표를 보고 계십니다. 1, 2, 3, 4격 역시 남성, 여성, 중성, 복수에서 16가지입니다. 그러면 밑에 문장에서 보시면 there만, 그 남자는 eat,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there라고 하면 남성 1격입니다. 남성 2격은 des, 남성 3격은 them, 남성 4격은 then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남성 4격 then을 제가 한번 써보죠. then만 라고 하면 아까는 그 남자는 먹는다 했는데 then만으로 바꾸는 순간 그 남자를 먹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 남자를 먹는다. 어떤 괴물이 그 남자를 먹고 있습니다. 끔찍한 문장으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독일을 구사할 때 문법이 틀리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처럼 틀리는 순간 끔찍한 문장으로 끔찍한 내용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어 형용사 변화는 48가지입니다. 강변화, 약변화, 혼합변화에서 48가지입니다. 독일어에 보시는 것처럼 원형 형용사가 있습니다. 형용사 원형이 있고 그 원형이 48가지로 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형용사 한 개가, 단어 하나가 49가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독일어 형용사 강변화를 보고 계십니다. 이 강변화뿐만 아니라 약변화, 혼합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우리 영어에서의 중급 영어 문법의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급이라고 하면 영어 습득 단계에서는 학습할 필요가 없는 문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나를 보자마자 도망갔습니다. No sooner had he seen me than he ran away. No sooner had he seen me than he ran away. 근데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no sooner A than B로 생각하시면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상황이 더 이른 것이 아니다. B라는 상황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B보다는 약간 0점 몇 초 차이로 더 빨리 이루어졌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A와 B가 발생한
그 시점은 거의 동일하다. 그러니까 A와 B가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가 나를 보고 그런 다음에 그가 도망간 그 두 상황은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중급 정도의 문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급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급 영어 문법은 영어 습득 과정에서는 학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이 200년 이상 프랑스 식민지로 지내면서 영국 하층민들이 숨어서 영어를 사용하는 동안 영어는 그 하층민들의 지적 수준과 교육적 수준에 맞추어서 세상에서 가장 쉬운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럽 언어들은 그러한 변화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언어들의 문법은 영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어에도 중급 또는 고급 문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급이나 고급 문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법은 영어 습득 단계에서는 학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문법이 어렵다고 영어 습득을 포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 영어보다 더 쉬운 언어는 없다는 제목으로 국제화 시대에 영어 습득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다른 유럽 언어의 문법과 영어 문법을 비교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